중요한 회의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긴 테이블에 둘러앉은 10명의 긴장된 얼굴들. 복잡한 프로젝트에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임원이 모두를 무거운 눈빛으로 훑어보며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날카롭고 까다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다음 분기 예산이 걸린 질문이죠. 모두가 본능적으로 회사에서 가장 총명하기로 소문난 수석 분석가 마리아를 쳐다봅니다. 마리아는 미간을 찌푸립니다. 자신의 기록을 보고 천장을 봅니다. 회의실에는 귀가 울릴 듯한 정적이 흐릅니다. 10초, 20초가 흐릅니다. 마침내 그녀는 임원을 똑바로 쳐다보며 미안한 기색 없이 차분하게 세 단어를 말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적은 어색해집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합니다. 그때 테이블 반대편에서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회사에 입사한 지 반년밖에 안 된 주니어 매니저 올렉의 목소리입니다. 명백하잖아요. 그가 환한 미소로 선언합니다. 리스크는 거의 없습니다. 마케팅을 강화하고 A, B, C를 하면 우린 성공할 겁니다. 그는 빠르고 자신감 넘치고 활기차게 말합니다. 멈춤도 의심도 없습니다. 질문. 이 순간 당신은 본능적으로 누구를 더 믿게 되나요? 누구의 입장이 더 강해 보이나요? 생존에 맞춰진 우리 뇌는 자신감을 좋아합니다. 자신감은 유능함의 동의어처럼 보이죠. 하지만 마리아의 대답이야말로 진정한 프로페셔널리즘의 증거이고 올렉의 허세는 위험한 질병의 증상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모르겠다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진정한 지성으로 가는 가장 큰 걸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자신감에 집착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신감과 유능함을 혼동하죠. 모든 질문에 준비된 답을 가진 사람들을 칭송합니다. 학교를 떠올려 보세요. 선생님이 질문하면 누가 손을 드나요? 답을 확실히 아는 학생이죠.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우물쭈물하는 학생은 어떻게 되나요? 뒤처지는 아이로 여겨집니다. 첫 면접에선 이런 조언을 듣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눈을 보세요. 자신을 파세요. 무엇을 못하는지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피드는 확고한 자신감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살고 벌고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가르치는 전문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의심은 트렌드가 아니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유능함의 연극이라는 덫에 빠집니다. 우리는 바보처럼 보일까봐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아는 척하는 만큼 똑똑하지 않다는 사실이 들통날까봐 공황에 빠집니다. 이것을 가면 증후군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두려움은 우리를 아는 척하게 만듭니다. 회의에서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을 때 고개를 끄덕입니다. 의미도 잘 모르는 전문 용어를 사용합니다. 위키피디아에서 기사 하나 읽은 주제에 대해 전문가인 척합니다. 공감되시나요? 전혀 모르는 것에 대해 의견을 물었을 때 뱃속에 차가운 덩어리가 뭉치는 느낌. 그리고 아무도 추가 질문을 하지 않기를 바라며 일반적이고 모호한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하죠. 아는 척하는 이 습관은 단순히 무해한 사회적 가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독입니다. 우리 잠재력을 서서히 중독시키죠. 학습 능력을 차단하고 신뢰관계 구축을 방해하며 최악의 경우 재앙적인 실수로 이어집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행동할까요? 왜 초보자가 전문가보다 더 설득력 있게 들릴 때가 많을까요? 그 답은 가장 유명하고 재미있는 인지 편향 중 하나인 너닝-크루거 효과에 있습니다. 1999년 심리학자 데이비드 더닝과 저스틴 크루거는 간단하면서도 기발한 일련의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학생들에게 논리, 문법, 유머 감각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한 후 자신이 얼마나 잘했는지 평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과는 놀랍고도 약간은 코믹했습니다. 최하위권 하위 25%의 학생들은 자신이 시험을 훌륭하게 치렀다고 확신했습니다. 실제 점수는 12%에 불과했지만 평균적으로 자신의 성과를 62%로 평가했죠. 반면
최상위권 상위 25%. 학생들은 오히려 자신을 겸손하게 과소평가했습니다. 실제보다 못 봤다고 생각했죠. 더닝과 크루거의 결론은 간단하지만 심오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자신이 무능하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바로 그 분야에서 일정 수준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무능한 사람들은 단지 무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무능함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합니다. 그들의 뇌는 너무 어두운 방과 같아서 벽조차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은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릅니다. 반면 전문가들은 너무 많이 알아서 자신의 지식의 경계를 명확히 봅니다. 그들의 뇌는 밝게 조명된 방과 같아서 어디서 방이 끝나고 미지의 무한한 어둠이 시작되는지 명확하게 보는 것이죠. 이 개념은 자신감 곡선 또는 바보의 산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상상해 보세요. 가로축은 경험과 지식, 세로축은 자신감입니다. 무언가를 막 배우기 시작하면 기본적인 지식을 빠르게 얻게 되고 자신감은 하늘을 찌릅니다. 바보의 산 정상에 오른 것이죠. 이거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영상 시작 부분의 올렉처럼요. 하지만 그 주제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수록 미묘한 차이, 모순, 복잡성과 마주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죠. 자신감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절망의 계곡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계곡에서 당신은 자신의 무지의 규모를 깨닫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포기합니다. 하지만 계속 배운다면 당신은 천천히 한 걸음씩 깨달음의 비탈길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년간의 실습 끝에 지속 가능성의 고원에 도달합니다. 이곳에서 당신의 자신감은 높지만 더 이상 무모하지 않고 실제적이고 깊은 이해에 기반합니다. 우리의 마리아가 있는 곳이죠. 모르겠다는 말은 당신이 바닥에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미 바보의 산 정상을 지나 진정하고 의미 있는 숙달의 여정을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초보자 클럽을 떠난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위대한 지성들은 더닝과 크루거보다 훨씬 전에 이 개념을 직관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델포이 신탁으로부터 아테네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의 반응은요, 충격이었죠. 그는 신탁이 틀렸음을 증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테네를 돌아다니며 가장 존경받는 정치가, 시인, 장인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문제에 대해 전문가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현명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점이다. 반면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거짓 겸손이 아니라 지적 정직함입니다.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뒤집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썼습니다. 더 많이 배울수록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더 많이 깨닫는다. 그는 자신의 지식의 섬을 둘러싼 무한한 미지의 바다를 보았습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이자 훌륭한 교육자였던 리처드 파인만은 무지를 받아들이는 것에 자신의 철학 전체를 구축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모르는 상태가 편안합니다. 나는 의심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나는 대략적인 답, 가능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끝까지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파인만에게 모르겠다는 대화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흥미진진한 모험, 바로 탐험으로의 초대장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확신이 생겼습니다. 무지를 인정하는 것은 지성의 표시입니다. 하지만 직장을 잃거나 초보자로 낙인 찍히지 않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올렉은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임원에게 인상을 남겼으니까요. 균형이 필요합니다. 모르겠다고 말하면서도 당신의 권위를 높이는 기술이죠. 여기 간단하지만 강력한 3단계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1단계,
멈춤과 인식, 어려운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칩니다. 당신의 뇌는 겁먹은 동물처럼 숨을 곳을 찾습니다. 첫 번째 충동은 침묵을 깨기 위해 즉흥적으로라도 무언가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멈추세요. 의식적인 노력을 하세요. 깊은 숨을 들이쉬세요. 자신에게 3에서 5초의 시간을 주세요. 그냥 침묵하세요. 이것은 당신이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숙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똑똑해 보이려는 반사작용을 인식하세요. 속으로 말하세요. 자, 오래된 패턴이 작동했다. 넘어가지 말자. 2단계. 재구성 및 맥락 제공. 단순한 모르겠습니다는 막다른 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그것을 열린 문, 해결책으로 가는 다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맥락을 추가하세요. 모르겠습니다. 대신 이런 고급 버전을 사용해 보세요. 책임감 있는 버전.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직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X와 Y 데이터를 검토할 시간을 주시면 내일 오전 11시까지 상세 분석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무지를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책임감을 갖고 명확한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사려 깊은 버전. 흥미로운 관점의 질문이네요. 제 첫 가설은 이지만 이를 확인하려면 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급한 답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고 과정과 지적 성실성을 보여줍니다. 팀 플레이어 버전. 제가 이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최근 이 주제에 대한 프로젝트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의 통찰력이 매우 귀중할 것입니다. 제가 그에게 연락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역량 한계를 알고 다른 사람의 전문성을 존중함을 보여줍니다. 호기심 많은 탐구자 버전. 솔직히 그 관점에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문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명확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질문을 대화로 전환하고 당신의 관심을 보여줍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것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닙니다. 힘, 통제력, 그리고 전문성입니다. 3단계, 행동과 약속 이행. 이것은 전문가와 게으름뱅이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알아보고 답을 가지고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반드시요. 회의 직후 질문을 기록하세요. 캘린더에 X 질문 조사하고 에게 답변하기라는 과제를 설정하세요. 정보를 찾고 동료와 이야기하고 데이터를 분석하세요. 그리고 약속한 시간에 그 사람에게 답을 가지고 돌아가세요. 이 간단한 약속 이행 행위는 엄청난 신뢰를 구축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정직할 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명성은 아는 척하는 허술한 외관이 아니라 신뢰성과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견고한 기반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스마트한 무지를 습관으로 만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몇 가지 놀라운 이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초능력 샵 1. 가속화된 학습. 공백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뇌는 지식을 흡수하는 스펀지가 됩니다. 각각의 모르겠다는 수치심의 이유가 아니라 뇌에 보내는 정보 찾아, 공백 채워 라는 명령이 됩니다. 자아를 방어하는데 바쁜 사람들보다 몇 배나 빠르게 배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초능력 샵 2. 질 높은 의사결정. 추측, 감정, 좋은 인상을 남기려는 욕구에 기반한 결정을 멈추게 됩니다. 당신의 결정은 데이터, 사실, 그리고 진정한 전문가의 의견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실수를 줄이고 전문가로서의 당신의 가치를 높일 것입니다. 초능력 샵 3. 흔들리지 않는 신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정직함에 끌립니다. 모든 것을 아는 척하는 사람은 무의식적인 불신을 유발합니다. 우리는 거짓을 느끼죠. 이 부분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신뢰할 수 있고 강해 보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실망시키지 않을 것을 알기에 더 자주 조언을 구할 것입니다. 초능력 4. 심리적 자유. 전문가의 가면을 벗어던지는 것이 얼마나 큰 해방인지 상상해보세요.
더 이상 들통날까봐 끊임없이 두려워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호기심 많고 성장하고 때로는 실수하는 당신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 수준이 몇 배는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올렉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100% 자신감을 보인 올렉은 그 순간에는 이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임원에게 결단력 있다는 인상을 주었을 수 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항상 마리아가 이깁니다. 그녀의 모르겠다는 끝이 아니라 프로젝트를 실패해서 구할 깊은 분석의 시작입니다. 그녀의 명성은 환상이 아닌 현실에 기반합니다. 빠른 답, 자극적인 헤드라인, 흔들리지 않는 자기 확신에 사로잡힌 이 시끄러운 세상에서 조용하고 용기 있는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은 지적인 반항 행위입니다. 그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힘의 표시입니다. 머리가 비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생각의 깊이와 세상의 복잡성에 대한 존중의 증거입니다. 더닝크루거 곡선을 기억하세요. 편안하지만 기만적인 바보의 산에서 내려와 두렵지만 정직한 절망의 계곡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직 그곳에서만 진정한 숙달의 정상을 향한 길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다음에 당신의 뇌가 아는 척해, 거짓말해 라고 비명을 지를 때 잠시 멈추세요. 비밀을 아는 사람의 내면의 미소를 지으세요. 그리고 위엄과 평온함으로 말하세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지금 당장은 정확한 답을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몇 마디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단지 더 똑똑해지는 것을 넘어 훨씬 더 현명해지기 위한 선언입니다.